자, 오늘도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좀 분기점에 맞이했는지 다시 한번 코스피 2,800선을 좀 뚫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시장은 아주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0.98% 거의 1% 가까운 상태로 종가를 만들었고요. 코스닥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870선은 굳건하게 좀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안도감은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1.5조, 1조 5천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점 화목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시장 좀 어땠고 마지막 동시효과, 마지막 10분에서 그래도 좀 지수가 밀려났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만년의 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을 텐데 시장은 이제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는데 포지션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약간은 이제 가두리 어떤 박스 안에서 멈췄을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구조였고 기관들은 이제 위 아래든 많이 올라갔을 때에 이제 양매수 형태의 이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조금 연기금 매수가 있었는데 종가에 이제 어느 정도 약세로 끝났던 거는 이제 외국인들 투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중간선에서 거래되지 않았나. 선물도 15,000개까지 장중에 샀다가 또 줄어든 것도 한 영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이제 1조 2, 3천억까지 매수가 들어왔는데 막상 이 자금이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단기간에 오늘자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들어온 건지 그러면 내일 나가면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지고 간다면 이제 중장기 자금일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제가 절반 정도는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약세로 끝나거나 그러면은 우리 시장 내일 하루 조정을 거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떻게 펼쳐지고 그리고 내일 우리 시장이 어떤 움직임, 위냐 아니냐 그쪽으로 좀 가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 보면은 또 애플이 또 강하게 올라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총 1위를 다시 재탈환했어요. 근데 그쵸. 시총 1위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좀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다라는 것은 자, 이제 AI 시대가 열렸다라는 건데 지금 애플이 다시 시총 1위를 가져간 것은 AI의 시기, AI 시간이 좀 줄어든 건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애플도 AI를 하니까 합류를 해서 올라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애플도 원래 그동안 AI가 없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그동안 주가가 좀 약세였었는데 애플도 AI를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애플 자체가 이제 사용 기기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이미 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가장 빠르게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애플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또 자사주매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 더 고가를 올린 게 아니었을까. 뭔가 교체 수요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애플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AI 반도체들과 AI 칩 관련 종목들, 특히나 ASIC 반도체, 결국 주문형 반도체들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이슈가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저는 좀 다른 걸 좀 보고 싶은 게, 예. 사실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나왔던 소식이거든요. 테슬라가 갑자기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테슬라가 지금 아시아장 때 갑자기 1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에서 오늘 밤에 또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잠깐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트위터, 옛날에 이제 구 트위터가 지금 X라고 불리죠. 거기에 이제 일론 머스크 계정에 올라온 글인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장중이 원래는 이제 내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인 건데 주총에서 표결이 있습니다. 표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옵션을 부여하느냐, 부여하지 않느냐, 뭔가 보상 방안에 대해서 투표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십기를 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길 것 같다, 이제 뭔가 통과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보상하는과 함께 이제 본사를 또 시카고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어, 텍사스 쪽으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그 본사를 옮기는 것까지 다 통과가 돼
될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돈을 쓰는 거지만 일론 머스크를 믿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 글로벌 알비들이 얘가 통과가 안 되면 테슬라 사업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길 거라서 주가가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치를 보고 있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뭔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만약에 오늘 밤에 테슬라가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테슬라 때문에 아마 전기차가 올라가기보단 테슬라 때문에 이제부터는 앞으로 8월 달에 있을 뭐 로보택시 관련된 거,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게 조금 더 이슈될 것 같은데 국내는 사실 테슬라 관련된 로봇 관련된 거 사실 그닥 관련주가 없거든요. 맞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 텍사스 쪽으로 공장 본사로 옮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장 관련된 종목 아니면은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사실 중간에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내일 자율주행이 어제도 움직였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내일은 또 어제 같은 중국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약간 올라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잘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신산업이라고 해서 예. 테슬라의 대표적인 벤더사죠. 나폰사인데 명신산업도 바닥에서 약간 올라줬고 오늘 거래량도 돈만 내기 때문에 이런 게 내 아침에 한 번 더 움직여 줄 것이냐 아니면 대표적인 이제 트런티어라고 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쪽 프런티어가 한 번 더 움직일 것이냐인데 시간에 보니까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요거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붙는 것 같고 만약에 프런티어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뭐 라니스나 이런 종목으로 해서 어저께 중국발로 움직였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자율주행 테마가 또 한 번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오늘 테슬라의 종가 가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프리마켓에도 일단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강하게 올라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간단하게 한번 테슬라가 만약에 올라가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은 사실 지금까지 배터리 2차 전지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뭔가 좀 가닥이 자율주행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김용태 매니저님은 자율주행에 좀 가깝다고 보십니까? 전기차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전기차 쪽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저도 그 내용 보고는 저라면 자율주행 내일 안 삽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주식에 대한 흐름도가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네.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종목들은 단발성 테마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율주행도 어제 이슈 하나만으로 끝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테마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요일장이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루로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속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도 조금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 전기차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도 한번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연속성 있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2차 전지가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전환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평선을 전환시키거든요. 네. 국면을 전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볼 거면은 전기차 쪽의 섹터에 있는 이제 추세가 변환되고 있는 그런 시장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봤던 명신산업의 상승 추세를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전 이슈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일 시장 이겨야 될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9,400억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CPI와 FOMC를 소화해내면서 삼성전자도 이 매수세를 받아들이며 오늘 최고 3%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종가는 2%대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슈로는 파운드리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과 빅테크 CEO들의 이 미팅 이야기들, 미팅 소식들도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와 같이 간다라는 이 꼬리표가 현재 붙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가져가야 코스피도 우리가 염원하던 2,800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어제부터 조금 어떤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1%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분기점에 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삼성전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실 뭐 지금 올라왔던 이유를 좀 봤을 때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외국인 수급을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지금 9,400억 정도가 오늘 또 오랜만에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은 사실 원래 그동안 좀 약세였다가 약간 저는 좀 파생적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잠깐 차트나 이런 모형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고점 라인 때 막혀 있는 모습인데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뚫어낼 수 있겠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네. 기존의 모습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재료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쵸. 이전에 올라왔을 때 여기 2월 달, 3월 달, 4월 달 요 올라올 때 요 추세 때는 HBM 관련된 거 결국 이제 젠스낭이 이제 삼성전자도 가능성이 있다. 뭔가 삼성전자 통과했다라는 식으로 뭐 사인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당시에는 재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재료가 죽으면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보게 되면 사실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아래 흔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특히 어저께부터 해서 올라왔던 삼성전자의 추세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오늘 선물 오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서 어제 오후장부터 올라왔던 이런 추세에 따라서 결국 외국인들이 보고 있었던 주식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올라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콜옵션에 대한 매도를 콜옵션에 대해서 엄청난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콜옵션을 샀다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지수가 올라왔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삼성전자의 상승은 그렇게까지 의미 있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아하. 여기서 뭔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세적으로 더 뚫고 올라갈 때 조금 더 재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요 외국인 수급이 좀 약간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뭐 9,400원대를 샀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잠깐 만져보니까 요거 제가 정리를 잠깐 해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의 규모로 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요 데이터가 10년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부터 6위권에 있어요. 6위권. 그렇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것 중에 상위 6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24년도가 6위 안에 4번이나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올해에 삼성전자 가지고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동향이 굉장히 세지고 있고 파생의 영향이 좀 굉장히 세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연속성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연속성은 이렇게 많이 사고 난 다음에 추세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쉬어갔던 적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더 내일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온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올 것이냐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차는 장 마감 때쯤에 뭐 퀄컴도 만났고 아마존도 만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 그분을 만났겠느냐? 예, 그분은 이제 누나를 만났느냐? 아니면 남자를 만났느냐?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추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기술을 봐도 약간 뭐 코스피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피가 지금 3고점 자리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자리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전 고점 라인을 지금 3번 찍었거든요. 이전에도 고점이었었고 고점이고 고점인데 중요한 건 공통점이 이때 두 번째 고점 때도 갭상승이었다가 음봉 떨어지면서 내려갔었고 오늘도 갭상승이었다가 음봉 떨어지면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세 하락선을 깨고 내려갈 거냐 지키면서 돌려서 올릴 거냐가 가장 중요해 보여요. 만약에 지키면서 돌려 올리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지수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굉장히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라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는 좀 전반적으로 선물 옵션과 동행하면서 최근에 좀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료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재료는 당연히 뭐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이게 오피셜하게 어떻게 나오느냐, 마느냐, 이 재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재료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봐야 돼요?
이 이슈가 언제까지 나올까? 뭐 이런 걸 기다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뭐 한 9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나?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기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요. 딱히 없는데 HBM3E에 대한 결과가 알기로 제가 9월 달쯤에 한 번 더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9월 전에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뭐 양쪽 좀 더블 체크 것은 필요하지만 네. 제가 업계 쪽에서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는 삼성전자의 그 샘플 상태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호전되고 그래서 있구나. 예. 생각보다 좀 빨리 납품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정말 조심스럽게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다음번에는 언론 보도에서 허구가 아니고 진짜로 납품에 대한 소식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네. 뭐 한간에는 뭐 삼성전자가 레거시 때문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슈는 사실 레거시보다는 무조건 HBM, AI 반도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HBM의 재료를 가장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만약에 이제 어느 순간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전자의 HBM은 너무나 퀄리티가 좋다 해서 납품을 받겠다라는 이런 오피셜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봤을 때 삼성전자 밸류 얼마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주가 기준에서. 지금 저는 이제 뭐 10만 전자가 되면은 이제 뭐 10만 전자면 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1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창구에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많이 샀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한 창구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내일 좀 더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근데 이제 HBM3 관련해서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이제 6월 달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7월 달 들어가면 2분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실적 시즌은 강해요, 요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제 5월달 무역 수지를 봤을 때 반도체의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네, 50% 네. 이상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6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서 8만 전자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HBM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전부터 시작해서 핸드폰 판매량도 괜찮게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이제 커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5% 들고 있고 하이닉스를 56% 들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1% 정도 56에서 1%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크게 늘거나 줄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5.50이고요. 하이닉스가 56%인데 그전에는 삼성전자가 56%였고 하이닉스가 55%였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제 6월 말 되면 당연히 이제 삼성 가전 실적이 좋아지고 이번에 8만 전자 올 가능성이 높고 뭐 7, 8월 되고 8, 9월 되면은 여름 시즌 되면은 이제 또 HBM 관련해서 호재도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전자는 안착하고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행복님께서는 와, 제발 삼전아 내일도 가자. 지금 이거일 동안 좀 괜찮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릭님께서는 10만 전자 이야기 또 나오는 거 보니까 매도 타이밍이 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설레발을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야기는 진짜 HBM이 어떻게 납품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여기 좀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일단 저는 8만 전자 내일이라도 금방 좀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은 지금 두 분 모두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태 매니저님 다음 주 정도면 8만 전자는 좀 뚫어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 채팅방에 있는 댓글이 10만 전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매도 타이밍이 간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농담이고요. 뭐 일단 뭐 이슈 자체가 워낙에 또 오늘 삼성전자가 워낙에 또 강하게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8만 전자 넘어가면서 10만 전자 가지 않을까라는 저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도 동향을 뭐 앞서 우리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차트 흐름상 지금 또 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연기금들도 많이 사고. 근데 차트 흐름만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놨는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작년 22년도부터 해서 오늘 줄곧 상승하면 저점을 높여놓으면서 올려놓고 있어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적인 파동을 똑같이 그려내면서 지금 2년 동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음 차례 올라갈 차례 보면은 더 이상 뭐 8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8만 원만 안착을 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지난 24년도 처음에 올라왔을 때 8만 전자 찍었을 때에 대한 고점을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8만 원 이후서부터는 이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8만 전자 강하게 뚫어놓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만 들어오면은 더 이상 8만 원 밑에서 살 수가 없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 여론몰이를 통해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가 좀 쏠림 현상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투자에 대한 이제 분석에서는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내일 자리에서 세로로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7만 5천 원을 지지하고 나서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10만 전자 가는 거는 이게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쵸. 단기적으로 8만 원만 안착해서 올리면은 그 뒤로부터 8만 원 밑으로는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재료가 붙어야 되는 게 네. 8만 전자가 뚫어내면은 왠지 삼성전자 오래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질린다 하면서 매도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매니저님. 아니죠. 아닌가요? 네, 이제는 10만 재료가 전자 붙으면 가지고 그럼요. 갈 수 있죠. 저라면 8만 전자 뚫어내는 순간 보유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뭐 여기서 12만도 보겠습니다.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22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24만 원, 26만 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원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안 사고 다른 거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더 보고 더 넓게 보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숲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뭐 12만 원, 14만 원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 대한 메리트 가격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채팅창 읽으면서 반도체 업황 이야기로 좀 넓혀 가볼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행복님께서도 아까 채팅창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가야 반도체에게도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보면요. 삼전 빼고 잘 간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삼전이 가면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삼전이 안 가도 반도체 업황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잠깐만 될까요? 네.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좋아지는 이유를 보게 되면 HBM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하이닉스에 국한된 얘기가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이외에도 좋아지고 있는 게 낸드 쪽이 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 특히나 엔터프라이즈 SSD, 기업용 SSD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업황들을 보게 되면 기업용 SSD 쪽이랑 HBM 쪽을 빼놓고 나게 보면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뭔가 일반 서버가 더 좋아지기 시작을 해야 좋은데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일 추정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영업일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야 뭐 낸드 쪽도 좋아지고 있고 HBM 실제 있으니까 좋아지는 건 맞다라고 치고 그럼 삼성전자도 그 HBM 납품이 엔비디아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좋아지고 있느냐 요거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쇼티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HBM 쇼티지 지금 뭐 맞아요. 공급이 떨린다. 그러니까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HBM 이외에도 지금 SSD가 지금 모자라다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제 SSD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웃긴 거는 DDR5, D램 가격, 일반 D램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불구하고 HBM 말고 뭔가 일반 D램 관련된 종목들은요. 전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DDR5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무조건 아비코전자가 대표적인데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DDR5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데? 주가는 빠지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캐파를 다른 데 증설을 못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더군다나 HBM 빼놓고 SSD 뺀 나머지 라인들을 증설을 못하고 다른 증설을 해야 될 것들을 다 지금 HBM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HBM 이슈가 끝나버리면 그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지금 아직 공장에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 디램 같은 경우도 서버용 디램이 좋은 거지 일반 서버 디램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쇼티지 같은 경우도 물량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비쿠전 이런 게 올라가려면 결국 소재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야 가거든요. 네. 뭔가가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증설하고 있다.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수요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돈 버는 기업은 삼성전자예요. 하이닉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냥 팔기만 하다 보니까 돈을 잘 법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른 게 좋아지려면 결국 HBM 이슈가 끝나면서 일반 서버까지 돌아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AI PC가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보급이 좀 늘어나고 그쵸, 그쵸, 해야 그쵸. 일반 서버도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다른 쪽 소재들은 못 올라오는 가는 이유가 지금 이슈가 없고 실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못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는 과정이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도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봐야 될 게 저는 무조건 삼성전자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원익그룹주가 항상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원익 최근에는 원익 QNC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지금 추세 강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쿼츠 쪽 파츠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모멘티브라고 하는 자회사가 더 잘 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반대로 원익 IPS라는 장비주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못 갑니다. HBM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삼성 비중이 너무나 큰 종목이라서 삼성이 잘 돼야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한미가 올라가고 있듯이 한미환율처럼 뭔가 지금 정확하게 풀려나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의 반도체는 저가에서 모아가는 관점은 좋은데 단기 관점에서 보시려면 저는 삼성전자가 풀릴 때 그때 보시면 단기 관점이 괜찮고 나는 좀 진중하게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면 예.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 밸류 체인들을 좀 모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 레거시 반도체 업체라고 통칭을 해도 됩니까? 이가람 매니저님? 그렇죠. 저는 우선 이제 삼성 일단 HBM 관련해서도 일단 삼성의 HBM 종목들이 다 못 가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오테크니스가 대표적인데 그렇죠. 예. 이오테크니스 최고는 잠깐 밀리고 있어요. 요 종목은 뭐 나와야 될 이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잠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관련해서 또 TSMC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인텍플러스 이런 것도 못 가고 있어요. 그쵸. 그다음에 그나마 올라간 종목이 제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우스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뭔가 실적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종목들이 약간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이오테크니스가 먼저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예스트라는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 내려가 있는 요 상황을 하루 이틀 3일 만에 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재료를 보시면서 삼성전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사야 되지만 그 외에 있는 HBM 장비주부터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HBM 장비 쪽보다 레고시 관련된 장비주들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략에 대해 좀 들어봤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하시려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십니까? 뭐 근데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얘기는 뭐 똑같이 이제 뭐 비슷한 얘기고요. 지금 이제 저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25만 원을 가느냐, 삼성전자가 뭐 그전에 10만 원인데 이제 뭐 8만 전자 안착하느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8만 전자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HBM3 말고도 저는 그러니까 이런 밸류 체인에서 아까 보면은 이제 PSK 홀딩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만 지금 현재 잘 가죠. 그 두 종목만 거의 잘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테크윙도 같이 가긴 하지만 그래서 세 종목 정도가 이제 이 하이닉스랑 같이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런 종목들도 사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뭐 어차피 소부장 쪽에서 저는 TMC 특수가스 관련해서 이제 예. 리사이클을 하는 쪽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언젠가는 나올 거고 여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납품을 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리사이클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 TMC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기가비스가 기판 검사 장비인데 네. 지금 모 회사를 통해서 낸드 플래시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퀄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통과된다면 제가 보면 기가비스의 상승 지금 현재 약세에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유리기판
되죠. 대해서도 이제 앱솔릭스에서 퀄티스도 중이고 그다음에 모 S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 회사에서 이제 기판이 아니고 디램 검사 장비를 지금 퀄티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온다면 저는 꾸준히 모아간다면 반드시 수익을 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잘 갈 거고 일단은 그 외에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 TMC나 기가비스 같은 종목도 괜찮을 것이다. 조기준 매니저가 이렇게 종목으로 압축을 딱 해줬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김용태 매니저님 종목 압축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압축. 저는 한 종목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좋아요. 제가 스팀에서 아까 1월 달에 출연했을 때 YC 그 사명 명칭 변경하기 전에 욕한 거 아니시죠 지금? 네? 욕한 거 아니시죠? 예. YC? 네. YC를 한번 언급하면서 이게 정말 좋을 거라고 했는데 워낙에 또 많이 갔어요. 네. YC를 대적할 만한 종목을 좀 여러 군데를 좀 봤는데 저는 장비업 중에서 워트라는 종목을 굉장히 좀 워트.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온수도 제어 장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HBM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율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공정 장비에 대한 필요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 물론 주 고객사가 삼성과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HBM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워낙에 또 반도체 수요가 너무 많아 폭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이제 거기 온수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건데 앞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제우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우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제우스도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 받아서 설계하고 직접 판매하고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게 이제 워트 이제 기업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본다면 지금 워트가 워낙에 또 지금 물론 실적 대비는 워낙에 또 판매량이 좀 좋지 않아서 지금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점점 더 상승할 거고 HBM에 대한 판매량도 증가된 거고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연 역시나 전공정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열 처리를 가정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기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반드시 필요한 게 온수도 제어 장치가 모든 반도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워트는 지금도 저평가 국민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바닥에서 좀 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추려주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 어느 쪽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저는 무조건 탑픽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잘만 하면 3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저는 참고로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 예. 저는 반대로 SK하이닉스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뭔가 탑픽은 무조건 한미반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아마 제 예상대로라고 간다면 한미반도체는 20만 원대는 뭐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제 19만 대 거의 올라갔는데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ETF 편이 코스피 200에 폐일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외국인의 동향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사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재료가 두 가지가 안 나왔습니다. 두 가지 더 나올 게 있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충분히 조금 기간 조정 이후에 20만 원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삼성전자는 무조건 포트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관심 종목들은 뭐 마이크론도 이제 좀 있으면 발표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 근데 같이 보는 거는 조금 뭔가 투트랙을 가겠다라는 의도로 봐도 되는 건가요? 대장이 될 종목이랑 이미 대장이 된 종목하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가장 적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닉스를 매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못 가는 게 아닌데 이제 약간 심리상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는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간 리스크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이제 조금 줄이고 있고 삼성전자에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이게 바비킴 씨의 노래죠.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고래의 꿈 아시나요, 노래? 네, 저 노래 가사를 작가님이 너무 센스 있게 쫙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전을 찾아서가 될 것 같고 가스를 찾아서 석유를 찾아서가 될 것 같은데 이 고래의 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다. 80%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아니냐. 이보다는 8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대신에 우리는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이 테마가 얼마나 상승세를 유지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호태 매니저님 이쪽에 대한 이야기 종목 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드러지는 게 일단 오늘은 포스코 인터가 20%도 올랐고 한국가스공사는 벌써 시총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핫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김홍태 매니저님은 이 흐름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분간 올해까지는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올해 내내. 네, 오늘 자막 보니까 뭐 아니 포린러브게라고 했는데 네. 저희 고래 사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시청자분들이 동감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요. 그 조금 MZ기는 네. 합니다. MZ들보다는 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정을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공식화되는 일정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찾고 하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6월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으로만 제가 작성한 건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중 또는 말일쯤에 이제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동해 심해가스전에 대한 개발 전략회의를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광구를 재설계할 거죠. 지금 6강구, 6-1강구, 8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안으로서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어디를 시추할 것인가 또는 거기에 광구별로 투자 유치를 누가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 말에 발표를 할 거고 7월 달 중순이나 또 말일날 되면은 이제 영일만 심해가스에 대한 시추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장소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기업이 참여할 것인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시추공사를 참여했던 기업이라든지 관련돼서 투자 유치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돼서 또 3개월 정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9월 달 전후로 해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이제 지금 차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고 바뀌는 추세가 돼요. 맞아요. 그 전까지 이제 후임까지 하는데 이 한국석유공사에서는 시추공을 위치를 전막하게 딱 설정을 해놓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인 것을 임원이 다시 발탁할 것이냐 아니면은 에너지 차원 측면에서 석유의 전문 박사를 가지고 이제 영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호재로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이슈로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후에 모든 걸 재정비하고 나서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것도 또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지질학 탐사를 하고 또 들어가고 시추공을 또 땅을 파고 거기에 철근을 깔고 또 들어가는 데만 하더라도 2개월 걸리고 어떻게 어영부영 지나가면은 내년도 3월부터야 돼서야 이제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그 결과가 3월부터 6월달까지 2개월에 걸쳐서 발표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까지에 대한 흐름도는 계속적인 언론 플레이가 나올 거고 그 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야당에서 이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어제 억압을 할 건데 예산안에 대한 통과가 안 되더라도요. 이 예산안 자체가 한 번 타는데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6개, 7개를 했을 때는 거의 한 1조 규모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아마 외부 자원에 대한 유출도 외부 자원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기업 간에서 투자 유치라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테마성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늦어도 올해까지는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도 3월 달에 가스라든지 정말로 운이 좋아서 석유라도 한번 첫 시추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서 나올 거지 물론 세론으로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또 한번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한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올해까지는 조금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제 투자 관점,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전략을 보면 연말에 12월이 됐을 때 이제 시추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따닥따닥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면은 이 테마는 단발성보다는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테마가 될 것 같은데 그 테마 안에서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종목들이 속속속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당연히 먼저 보는 거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을 먼저 볼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뭐 좀 밸류체인이 넓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가능성을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 가스가 관련해서 이제 저도 잘 몰랐고 이제 다들 이제 등한시했던 건데 우리가 가스를 한 번도 생산을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이제 뭐 파다가 말하는 7광구, 뭐 6광구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으나 65년대부터 산육을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동해가스를 생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동해가스전을 발견을 했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2조 7천억어치 천연가스 원유를 생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4,5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했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해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스가 묻혀 있고 그거를 뭐 이렇게 4,500만 배럴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생산한다는 게 140억 배럴, 그러니까 몇 배, 뭐 300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큰 거가 뻥튀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가스 관련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원유가 조금 있을 수 있다. 우리 동해에 분명한 건 그거고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원전주가 이제 많이 못 올라가서 순환매되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그 정부가 가장 드라이브를 길고 있는 게 이 원유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뭐 그 지역을 확정을 해서 뭐 시출을 하겠다. 벌써 배도 노르웨이산 배도 이제 계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계약권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주도고 그때 이제 동해가스전에서 했을 때도 한국석유공사가 70% 그다음에 포스코인터가 30%를 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인터가 20% 올라갔던 이유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송유관과 유정관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시추관 그러니까 지금은 시추관이라 안 하고 유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정관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가 넥스트라고 세아제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1,000억씩 들어가는 건 대부분 이제 시추관, 유정관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 규격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나와 있는 회사를 넥스트라고 세아제강이라 했는데 이 두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포스코인터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세너 종목으로 가스공사까지 합쳐지면 한 4종목 정도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종목으로 쭉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 네 종목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보시는 종목은 또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넥스틸이 가장 좋아 보이고 왜냐하면 넥스틸이 지금 현재 시총 2,000억대인데 영업이익이 1,500에서 1,800억 수익이 나는데도 배당이 10%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극저평가돼 있고 똑같이 세아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아제강에도 우리나라 1위의 아까 유정관을 만드는 회사고 대미 수출. 그러니까 넥스틸도 50%를 그러니까 그 유정관 쪽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아제강도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고 넥스틸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평가 국면에서 넥스틸.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저기 좀 이제 뭐 정부에 맞서지 말자 이런 것도 좀 기조에 깔려 있는 건가요? 왜냐면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테마는 웬만하면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석유가 있다 없다까지 확인하려면 시출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을 제가 당기려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스가 없다 이렇게 무마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파서 없을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7곳이 아니고 뭐 20곳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올 때까지 팔 게 아닌가. 조금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정관을 생산하는 기업은 올해 좀 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에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바로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저는 그냥 가스 쪽을 보신다면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가스공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스공사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가스공사를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MSCI 지수 편입도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52,000원대 위에서 안착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발표되는 MSCI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인덱스 자금, 그 어마어마한 패시브의 괴물이 또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또 배당도 걔는 세게 나올 것 같고 최근에 또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뭐 7월 달부터 가스 용도 올릴 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가스공사도 주식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니까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또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를 좋게 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다라고도 보는 거라서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것 같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 전에 컨퍼스코를 들어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또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인터가 어제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포스코인터와 가스공사인 거라서 이 두 개가
부러지면 다른 종목도 결국 못 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장 종목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 거면 대장 보자.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저도 뭐 대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한국가스공사도 대장인데요. 가스의 대장은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추에 대해 대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이라고 봐요. 저도 어제 사서 오늘 65,000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저는 조정받으면 다시 또 살 겁니다. 2,000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서 뭐 지금 자리에 어차피 수익일 때 챙기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에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안전하게 또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자원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맞게끔 또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추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소재 관련해서도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을 거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올라가지 않을까. 어차피 일정 부분에서 소화하는 부분이라면 이게 계속적으로 점상학교 들어가면서 올라가지 않을 거고 한번 눌렀다가 가고 또 쉬었다가 눌렀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는요. 관심 있게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랜만에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관련주도 여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 어느 정도의 좀 악재도 나왔습니다. 이 악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 일단 오늘 전력망 확충 특별법 1호 법안 제정이 추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바로 물어봐야겠죠. 화목팀 스치면상학과의 대표 피카츄 찌린남 김응태 매니저님 오늘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뭐 결국에는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력이 꼭 필요하다. 근데 그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 거고 어떻게 얼마만큼에 대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법안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거다라는 거에 그냥 단순하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안 통과가 된 건데 용인 클러스터 예상되는 전력 수요 단위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향후 29년만 보지 마시고 42년 53년 저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보면은 전력량들이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에 대한 공급이 필요할 거고 또 그만큼에 대해서 거의 20년 단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오래 기간 동안은 볼 수는 없겠지만은 당장에 눈앞에서 있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량, 교체 수요량만 보더라도 엄청난 양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반도체 시스템이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만 쉬어가는 모습이지 앞으로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 대장은 HD 일렉트릭이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고점에서 무너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대한전선에 대한 일부 악재로서 조금 차익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건 있었지만은 그 외적으로서 나머지 종목들 일진전기라든지 그 외적이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양전환에 다 성공을 했고 고점에서 지금 단순히 횡보하면서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워낙에 또 시장이 테마성이 강한 수급,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오늘 같은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이런 수급들이 못 받쳐주는 것 뿐이지 앞으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당연히 전력 소비도 같이 갈 거고요. 원전도 같이 올라가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는 기다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전선 섹터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진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도 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대한전선은 이 영향에 좀 장중에 올라가다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약재를 좀 크게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아닙니다. 봐야 되나요?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개별 악재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한전선 오늘 하루 종일 봤습니다. 대한전선이 어디 자금에서 들어오고 있고 어느 자금에서 막고 있는지 어느 창구에서 보고 있는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봤거든요. 왜냐면 저도 관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대한전선을 봤는데 2시에 오늘 거의 오전에 모 경제방송에서 신문기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시간 반 동안 아무도 어느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떤가 뭔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단독의 폐해죠. 그렇죠. 그러겠는데 그러고 나서 오후 2시 되니까는 이제 여러 곳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반박 기사라기보다는 대한전선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거는 기술 유출이라는 거는 악재가 맞아요. 악재가 네. 맞는데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 했다는 건 진짜 정말 핵심적인 요인들이 빼나가는 건데 여태까지 그 전선에서 기술 유출이라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좀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경향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원 판결이 나오겠지만 그 법원 판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소 2, 3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법원 판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혐의 있는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 무혐의 처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반발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오늘 제가 이거를 왜 굉장히 주의심 있게 봤냐면 오늘 장중에 10%까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때까지 프로그램 매도세가 120만 주를 매도하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매집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40만 주까지 다 끌어올리면서 다 사놓고 저도 그래서 시간에까지도 유심히 봤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시간에서 물량을 털어낼 것이냐. 네. 그거를 봤는데 시간에서 물량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기사를 단독 보도를 내고 나서부터 주가를 밀려놓고 끌어올렸을 때 4%에서 3%까지 올렸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 분명히 필요하다. 프로그램 매매상에서도 이 물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사들이고 떨어뜨리고 사들이고 있는 걸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특정 세력이 안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시간에서 이론적으로 악재가 터진다라고 개별 악재가 이거는 기술 유치는 좀 큰 건이기 때문에 개별 악재로 본다라면 크게 밀렸어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버티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면 내일장에서 양봉 전환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정구 좀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대한전선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가져갔는데 지금 종가를 보면 이걸 다 말아 올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악재가 뭔가 펀더멘털을 다 뒤흔드는 악재까지는 아니다라고 오늘 주가는 이렇게 좀 대변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 어느 섹터든 이런 잡음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전선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일단 근데 뭐 정확한 건 기사는 지금 현재 이제 가온 건축 설계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충남 당진의 이제 해저케이블 그 대한전선 공장도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압수수색하고 이제 결과 나오면 한참 걸리는 텐데 일단 이제 이게 안 빠졌던 이유가 연기금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연기금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아마 추경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또 연기금이 또 팔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매 동향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결과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아래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전선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를 보고는 있는데 네. 가격이 올라왔다 전선. 그러니까 사실은 LS가 저는 그 업종에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탑3 안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조그맣게 매출이 그렇게 얼마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매출에 비해서 이제 그 대주주 호재로 해서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좀 올라온 측면이 있고 저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넘버 3가 되고 있는 LS 그다음에 LS전선, LS전선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뭐 LS 머티리얼까지 움직임은 괜찮게 보이나 그 외에 이제 조그만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많이 흔들릴 수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익 실현하시고 뭐 LS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요걸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변압기랑 연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기 관련해서 디벨로퍼인 이제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네. 디벨로퍼 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만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LS 어디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조기준 매니저님. LS는 뭐 기관 매수가 들어갔고 LS 네. 이터닉스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보유소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모아가야 될 거는 LS 이터닉스고 단기적으로 이제 끊어가야 될 건 L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냐하면 SK 이터닉스는 올라간 게 없거든요.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블록들 되고 그래서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쭉 길게 끌고 가면 될 것 같고 LS 그룹은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뭐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바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주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변압기도 같이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변압기는 굳건하게 갈 거라고 보시나요? 변압기는 저는 뭐 굳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저는 전선 쪽보다 여전히 변압기 쪽을 좋게 보고 있고 변압기 쪽이랑 그다음에 뭐 ESS나 아니면 발전기 쪽은 전 좋게 보고 있어서 전선과 변압기 이제 좀 별개로 봐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압축해 주시죠,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좀 대응을 해본다면 저는 좀 다른 쪽을 보고 싶은데 결국은 변압기 뭐 전선 올라왔던 이유가 물론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새로운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가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서의 이슈는 결국은 AI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또다시 또 전선이 모자르고 전기가 부족하고 전력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본다면은 저는 GNC 에너지나 잠깐 뭐 자료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쪽에서 지금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GNC 에너지가 비상발 이제 대전차 돌릴 때 비상발전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는 무조건 필요한 거라서 GNC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 최근 약간 이슈화가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 아마 한 번 더 움직일 겁니다. 지금이야 뭐 화장품들 움직이고 다른 게 움직이니까 못 가는 건데 아마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래봐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7월 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옆으로 기어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변압기 쪽이나 아니면 비상발전기, ESS 이쪽 애들은 2분기 실적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부터는 좀 괜찮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제일 기대되네요. 네, 저는 뭐 변압기는 끊임없이 그냥 포트에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한전산업이라든지 세명전기, 제농산업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쵸. HVDC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금규를 개발했던 세명전기가 유독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한전에서 이미 한번 이제 인디하고에 대한 이제 41조 규모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그겁니다. 체결했던 이유 왜 했을까? 뭔가 자신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잘하니까. 그 자신 있는 게 세명전기가 이 금구를 개발했던 소식을 이미 승인 허가를 신청을 해놓고 허가는 한전에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뭔가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에 대한 이런 막대한 규모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해주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허가만 해주면 바로 그 다음부터 계속 갈 건데 예.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전산업, 세명전기, 재룡산업이 차트 흐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한전산업이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넘어가 놓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단기 과열 때문에 쉬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후발주로서 재룡산업이 전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세명전기 차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속 게임에서 앞서가는 모습들을 키모피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전선이 없어서 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전선이 만약에 이제 내일 시장에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네.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대한전선에 대한 악재인데 대한전선이 악재 나왔을 때 LS가 가야 되는데 LS가 못 갔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자. 네, 확인하고 저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 조금 더 천천히. 한전산업, 세명전기 이렇게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특이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 넘어갔는데 제가 대본을 봤었는데 정말 개인 순위며 종목별 순위며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